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결혼할 뻔한 남친이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와 결혼을 추진 중이었어요. 좋은 학벌에다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미 40대에 들어선 제가 남친과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라도 했는지 남친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오기도 전에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미 남친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던 터라 남친의 어머니가 서둘러서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친 집에 갔더니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남친 엄마 이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서 김치국 마시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안했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놀러오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저야 당연히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줄 알았지 뭡니까. 딸랑 국화차 한 잔만 내오고 제가 사들고 간 메론 몇 조각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내왔어요. 비싼 샤인머스켓은 아예 안 보였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백화점에서 투피스를 사서 입고 가기까지 했는데 썰렁한 남친 집의 분위기를 보니까 참 싱겁기 그지없었어요. 주말인데 일부러 내가 온다니까 자리를 피한 거야. 뭐야? 예비 새 식구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 자리에 남친 아버지도 남친의 누나도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한숨이라도 더 자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미용실까지 가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반겨주시기는 했지만 저를 특별히 손님 대접을 해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가 잠깐 놀러 온 것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남친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남친에게 그러셨어요. 달씨가 너는 잠깐 네 방에 가 있어라. 둘이 긴 할 말 있으니까. 엄마 저랑 함께 얘기해요. 그냥 가 있어. 여자끼리 할 말 있으니까. 남친은 못 이긴 척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뻔히 이것저것 남친의 눈치도 안 보고 제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은혜양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돈 좀 많이 모았어요? 아, 네. 많이는 아니에요. 그럼 오빠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오빠는 지금 결혼을 해서 스포츠 의류업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장사는 잘 돼요? 네,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자영업이 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오빠 주거래 은행이 어딘 줄 알아요? 네?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가족의 호구조사가 이어졌어요. 은혜양의 아버지가 작년까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하세요? 네, 지금은 딱히 다른 일은 하지 않으세요. 제가 결혼만 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꽤 많으실 텐데 어디 은행에 넣어두셨는지는 몰라요? 네. 참 호구조사치고는 세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아버지 오빠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다 알겠냐고요. 각자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하는 건데요. 의아해하고 있는 남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초면에 별걸 다 묻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은혜양도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 내가 쓸데없이 비비꼬지 않고 말할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은혜양도 들어서 알겠지만 달식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있어요. 우리 다리가 은행에 다니는 건 알고 있죠? 네. 우리 다리가 좀 욕심이 많은 애예요. 일 욕심이 많아서 아직까지 결혼도 미루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지 뭐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떡밥을 차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 네. 상냥하게 웃는 낯으로 남친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리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구조조정 때도 남자들 다 제치고 혼자서만 살아남았던 애라고요. 그렇게 하느라
우리 온 식구가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알아요? 요즘 세상에 혼자 잘나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장황한지 궁금하긴 했어요.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그때도 우리 탈식이랑 나랑 탈식이 아버지랑 얼마나 친척들한테까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우리 다리에게 힘을 보탰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삶이랑 가정사를요. 네, 달식씨가 집안 얘기는 잘 안 해서요. 그러자 참 답답하다는 듯이 남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달식이가 자기 누나 일이라며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기세이지만 은혜양한테는 자기 누나 일로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은혜양한테도 말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은행 직원이 영업 실적이 좋아야 승진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식이도 그렇고 나도 달식이 아버지도 돈만 있으면 우리 달인의 은행에다 다 넣어두고 있어요. 아, 네. 은혜양도 주거래 은행을 우리 다리가 다니는 은행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죄송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여이체가 되는 은행이 따로 있어서요. 뭐 그런 거야. 우리 다리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은혜양 식구들 돈도 다 우리 다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얼른 알아서 신경 안 쓰이게 좋은 예금에 넣어둘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해놓고서 남친 누나 영업 실적을 높여주려고 영업하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할지도 모르는 남친 어머니가 하는 부탁인데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랬어요. 사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다 적금을 부어둔 게 있어서 쉽게 옮기기는 그렇고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혹시 물어는 볼게요. 그러자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무표정하게 말하는 폼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은 딱 질색이 해요. 은혜양이 직접 돈을 옮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식구들한테 하라고 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희 식구들에게 일부러 하라고 강요는 못해요. 물론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소개는 해드리겠지만요. 그러자 이젠 완전히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리꽂았습니다. 그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말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면 어디가 덧나나? 참 괘씸하네. 그러면서 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눈이 있으니까 꺼내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 다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개점하는 은행의 부지점장이 되냐 마냐는 오로지 은행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더 이상 어디에다 부탁할 처지도 못 되니까 은혜양이 알아서 우리 다리 실적 좀 올려줘요. 좀 얼척이 없었어요. 완전히 명령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가 왜요?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이거 부탁하시려고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거 부탁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가 제가 상당히 금방지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상당히 예의도 없는 집안에서 자랐나 보네. 해보지도 않고 듣자마자 미리부터 못하겠다고 해? 네가 이런 것도 못할 바에 내 아들과 결혼 꿈도 꾸지 마라. 넌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별꼴을 다 보겠네. 누가 할 소리를 다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달식씨랑 결혼 조건이 저희 식구들 돈을 전부 다 달식씨 누나 영업 실적을 위해서 옮겨야 한다면 저도 싫습니다. 1금융권에 튼튼한 은행도 많은데 제가 굳이 왜 저 시골 골짜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저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라고 권하겠어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친 어머니가 돌아 나오는 내 등 뒤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별 가짜는 것을 다 보겠네. 실적을 올려줄 돈도 없어서 쪽팔려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집 문턱을 넘긴 해봐라. 그때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인지한 남친이 쫄래쫄래 내게 달려나와서 그랬어요. 은혜야, 왜 나한테 말도 않고 가냐? 왜 그래? 남친 집의 대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서서
제가 남친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식아, 왜 진작에 말 안 했니? 이런 못돼 처먹은 집구석의 자식이라고 말이야. 내가 네 집 식구들 영업사원이 되려고 너랑 결혼하는 줄 알아? 제가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로 남친을 호통을 쳤던지 남친의 어머니가 어쩌나 하고 빼꼼히 내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남친을 막대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해봐. 내가 할 일이 없냐? 내 피 같은 돈을 써서 비싼 과일까지 사들고 오게 만들어? 왜 그래? 진정해. 이유는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멀쩡한 줄 알았더니 기본도 안 된 집구석에 나를 오게 하니? 한 번만 더 나한테 아는 척이만 해봐. 눈깔 파버리기 전에 얼른 문 안 열어? 그러자 남친은 일단 대문을 열어주고 무섭다며 그러지 말라고 쩔쩔 맸어요. 그 모양을 지켜보던 남친의 엄마가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남친을 부르고 난리였습니다. 달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거지같이 키웠냐? 뭐 어쨌다고 싹싹 빌고 난리여. 얼른 안 오냐? 그러니까 남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거지같이 그러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은혜랑 잘못되면 엄마는 국물도 없는 줄 아세요. 아셨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만일 남친과 결혼한다면 맨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될 텐데 끔찍했어요. 그대로 다시는 남친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찰거머리 같은 남친을 떼어내느라 꽤나 머리골치가 아팠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잘 떨쳐냈어요. 그 후로 내 팔자에는 결혼과 인연이 없나 했더니 금방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도 있지도 않았어요. 늘상 보고 살았던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의 형과 만났습니다. 가끔씩 오며 가며 동생을 만나러 커피를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실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핑계 삼아 자주 찾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남친과 헤어지고 미친 집구석이라며 회식 자리에서 떠들어댔더니 옳다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대시했더랬습니다. 별일도 다 있다 했네요. 40줄에 들어서 나 같은 여자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이혼남이거나 사연이 있는 남자이겠거니 했었는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이래서 짧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면 찾아서 온다고 했던 어느 점장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결혼보다는 일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 전부터 인스타면 내 모든 SNS에다 제 결혼을 알리는 차량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저의 크나큰 행사를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지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불타는 척자들이 있었으니 스스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바쳤어요. 나이 쌀 먹고 생긴 것도 빵떡처럼 생겨놓고 창피하지도 않나? 좀 전까지 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새한 놈 잡았네. 멍청한 것이 앞뒤 재보지도 않고 함부로 악플을 달았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관뒀어도 그냥 안 돌파네.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올렸는데 계속해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내 동생은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쉽게도 남자도 잘 바꾸네. 독정이라서 남자가 아깝네. 불쌍해. 물론 즉시 삭제를 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언제 또 악플을 달지 몰라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여자 은행으로 찾아가서 전 남친의 누나를 지점장실에서 불렀어요. 지점장이 큰 소리로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은 해고해요. 우리 은행이 품격을 떨어뜨려서 귀한 VIP 고객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전 남친의 누나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진에서 나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를 바로 알아봤어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이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지점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전 남친의 누나가 전 남친과 사귈 때에도 저를 영업 키맨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전화번호도 저장을 해놓고 있었고 인스타에도 팔로우 했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남친의 집이 팔칵 뒤집혀져서 전 남친의 엄마와 전 남친의 누나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 쳐댔지만 차단해버렸어요. 죄를 지었으며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죠. 늦자고 없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사과한다고 난리를 쳐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앞으로도 그런 인간들과 엮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